포스코에서도 하청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내 보문상가가 대형 의류유통업체에 매각되자 경주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핵종 분석 오류 등 방사성 폐기물의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균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에서도 하청 비율이 높아지면서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회전하는 기계에 팔이 끼어 절단됐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이 6명이 해오던 일을 3명이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사업장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는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또 최근 5년여간 포스코와 포스코 건설에서 발생한 재해 사망자 40명 가운데 37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노동계는 김용균 씨가 사망한 발전소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도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인원 충원보다는 시간으로 이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지금 현장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비율은 48%로 원청, 즉 포스코 소속 노동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같은 비율은 같은 제조업종인 현대자동차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습니다. 포스코 원청 대비 하청 노동자의 비율들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들이 수치에 나와 있고요. 이 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미흡한 법규 탓에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장소에 대해서 여전히 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위험 작업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하고 있고 법으로 유해 위험 작업으로 정해져 도급이 금지된 작업은 원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며 위험 작업을 외주화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통합신공항 연결철도 구축 등 20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도가 신청한 사업은 중앙선 군위의성에서 포항까지 66km 구간 사업비 1조 2천억 원, 중앙선 군위의성에서 영덕까지 80km 구간 사업비 2조 1천억 원 등입니다. 또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철도와 통합 신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 경북선은 대구시와 함께 신청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상징인 보문상가가 대형 의류 유통업체에 매각되자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하필 지역 핵심 상권을 잠식할 복합 쇼핑몰이냐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중심 상가, 점포 임대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이 일대 400여 개 점포 가운데 90여 개가 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상권이 분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는 상인들은 보문단지한 보문상가가 대형 의류 유통업체에 매각되자 민감한 반응입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타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인들은 정말 죽을 맛이고요. 하루하루 생계가 정말 딸린 문제인데 저 모다 아울렛이 저기 천북에 있는데 또 보문에 들어온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모다 측이 이번에 낙찰받은 보문상가 면적은 2만 5천여 제곱미터, 인접한 곳에 이미 사들인 1만 7천여 제곱미터를 더하면 쇼핑몰 규모가 상당해집니다. 상인들은 우리나라 관광의 역사가 깃든 보문상가를 의류유통업체에 매각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정책,
도어 정책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관광개발공사에서는 거꾸로 그 복합 쇼핑몰을 보문에 유치를 해서 상권을 쪼개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인근에 있는 같은 회사 아울렛 입주업체들도 상권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다 측은 복합 쇼핑몰 착공 시기와 또 관심사항인 보문탑 보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땅을 판 137억 7천만 원 중 91억 원은 내년에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수백 년간 경주에 부임해온 관리 명단과 경상도 관찰사 명단이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에 편찬한 경주부사 선생안과 경상도 영주 제명기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부사 선생안은 고려시대인 1281년부터 1910년까지 630년간 경주부에 부임한 관리 명단을 적은 기록물이고 경상도 영주 제명기는 1078년부터 1886년까지 경상도 관찰사 명단을 적은 책입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러시아 사하공화국 의회와 문화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하공화국 친선교류단은 오늘 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은 알타인으로 언어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많다며 문화유산 공동연구와 공동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내년에 사하공화국 주관으로 개최되는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고철이 항만에서 무사 통과되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반입된 일부 폐기물의 핵종 분석에 오류가 드러나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된 방사성 폐기물 가운데 80%가 넘는 2,111개의 드럼에서 분석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류를 찾아낸 게 불합격률이 1, 2%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는 80%고 그동안은 그냥 마구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떤 거는 100% 그냥 다 통과시킨 때도 있더라고요. 규제기관으로서 규제의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분석 데이터 관리 시스템 오류가 가장 많았고 입력 데이터 적용 오류와 시료를 측정해놓고 다른 값을 적용한 사례 등 단순 작업 실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서 경주 방패장으로 가야 하는 금속 방사성 폐기물 10톤이 자체 처분 대상으로 잘못 분류돼 무단 폐기된 사건도 도마에 올랐고 원안위에 계속되는 말 바꾸기에 결과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소재 불명의 방사성 폐기물이 0.27톤이고 방사선에 영향이 없다는 4월 22일 날 원안위의 발표 내용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대처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일본산 고철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4차례 방사능이 검출됐지만 대부분 항만에서는 무사 통과된 뒤 개별 사업장에서야 신고가 이뤄졌습니다. 원안위가 자체적으로 찾아낸 건 2건이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 고철하는 민간 사업장에서 검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사성 폐기물 부실 관리가 잇따르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가 양돈 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새끼 돼지의 타시도 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8일간 새끼 돼지에 한해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돼지 반출은 시군의 확인과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경기 남부 지역 방문 차량은 운송 후 10일 이상 다른 농장 방문이 제한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앞 500m 해상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헤엄치다 출동한 해경과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해경은 죽은 멧돼지를 영덕군에 넘기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을 우려해 어민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멧돼지는 10km 이상 강과 바다를 수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핀의 전설적인 복싱 영웅 파키아오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인 파키아오의 안동 방문이
경북과 동남아권의 교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세계 프로복싱 8개 체급을 석권하며 복싱계의 아이콘이 된 필리핀의 복싱 선수 매니 파퀴아오. 그가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지난 29일 한국에 와 서울에 머문 뒤 곧장 안동행을 결정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한복을 입고 하회마을을 둘러본 파퀴아오는 안동에 대한 첫 인상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I just want to visit here because this is a preserved village way back in the 10th century, 11th century. It's beautiful that you can see like this. 경북의 복싱 꿈나무를 만나고 싶다고 해 성사된 경북 최고 복싱부 학생들과의 만남에선 멋진 자세도 선보였습니다. 필리핀 상원 의원이기도 한 파퀴아오는 한국과 필리핀의 교류 기회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Whatever plan that I have in the Philippines, that will be the Korean people will include it in, especially ou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Philippines. 경북도는 파퀴아오의 안동 방문을 계기로 경북과 동남아시아의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특수 관광을 생각할 때 스포츠 분야가 어떤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퀴아오의 방문은 그런 맥락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를 통해 경북을 알리겠다는 신선한 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울진군 의회는 오늘 열흘간의 의정 활동을 끝내고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울진군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태풍 미탁 피해 복구 상황과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김정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울진군이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주요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경북이 6,919가구로 전달보다도 3.9% 줄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는 2,000가구 이상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약 3,600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19.4%를 차지했습니다. 연희읍 중명 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조성한 포항국민 여가 캠핑장이 1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캠핑장은 15,000제곱미터 부지에 캠핑 사이트 30면과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안전한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캠핑장 전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해 캠핑장 이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중국 선전시의 창업 지원 기관과 상호 기술 교류 확대에 나섰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선전의 창업 지원 기관인 인당 및 대공방과 업무 협약서에 서명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교류와 해외 판로 개척, 상호 관심 분야의 기술 정보 교류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우수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기술 교류를 통해 현지 특성을 반영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도 없었는데요. 11월의 첫날인 내일은 미세먼지가 말썽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차츰 황사가 유입되기 시작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자릿수에서 출발하면서 큰 추위가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따스한 가을볕의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막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11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소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이 다음 주부터는 낮 동안에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된 바다 목장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어제 새벽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바다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목장에서 불법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가을 겨울철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 행위 일제 단속 기간으로 정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와 어업관리단, 지자체와 해경 등이 참여해 어선 검사 후 임의로 선체의 주요 치수를 변경하거나 천막, 여닫이 문 등을 설치하는 상태 유지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합니다.